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임야를 구입할 때에 세부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가 필요한 내용은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임야 구입 시에 활용을 하신다면은 저는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개발하는 전원주택지를 보면은 임야의 지형과 지세를 그대로 살리고 주변 숲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사가 너무 급격한 땅은 개발 허가를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토목 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투자비를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경주시 신대리의 전원주택 부지를 보면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야를 헐값에 매입해서 경사도가 높은 분지에다가 부지를 개발을 했는데 진입도로가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 눈이 조금만 온다라면은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갈과 안반이 적은 토질로 배수가 잘 되는 남향 토지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질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땅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임야는 기후 조건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강설량이 많고 평균 일조량이 부족해서 겨울이 긴 곳은 아무래도 임야를 개발해서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일례로 울주군의 배냇골의 경우에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조량만 따진다면 입지로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주시 보문단지 주변의 전원주택단지나 펜션 부지는 하루 종일 일조량이 충분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펜션과 전원주택단지는 좋은 조건에서 장사라든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하게 비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로입니다. 진입이 수월하고 생활환경시설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지든 농지든 임야든 간에 진입 도로 조건이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개발해서 휴양이라든가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든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 있고 도로 접근성이 좋다면은 무엇으로 개발하든 간에 부가가치성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IC나 국도와 바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대상 부지까지 진입하는데 도로 여건상 어려움이 없고 고속도로나 국도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다면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야는 잘 아시겠지만 쾌적한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환경에 저해가 되는 공장이라든가 위험물질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든가 또는 소음과 악취를 발산하는 공장이라든가 축산단지 등과 같이 대규모의 공업묘지가 근접한 땅 등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바로 계절에 따라서 바람을 타고 냄새가 날려오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 체류형 시설이라든가 전원주택 단지는 말 그대로 도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읍내라고 하죠. 읍내에서 생필품을 조달하기 쉽고 자동차로 20-30분 이내 거리에 대형 쇼핑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의료시설은 가까울수록 좋겠죠. 나가서 부지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또 도로와 접한 면이 넓은 땅이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지 활용도가 가장 높고 집 짓기 좋은 땅의 모양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고려할 때에는 꼭 정사각형이 아니라 대지에 접한 면이 넓은 직사각형의 부지도 오히려 근생시설에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의 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사각형 부지의 경우에 건물 폭이 보통 8에서 10m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지가 길쭉하다면 건축에 적당한 폭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정형의 토지는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땅값은 사지만은 임야는 개발의 업종에 따라서 주변 지형과 지세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큰 나무나 울창한 숲은 자연 조경으로 활용해서 단지 조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도로폭도 필수 점검사항입니다. 건축법상 부지가 최소한 4m 이상의 도로와 접해야 합니다. 이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조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은 매입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지자체 조례의 검색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건축설계 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난 이후에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도로에 접한 대지의 길이는 6m 이상이거나 4m 이상 두 곳에 접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야는 대체로 마을에 접해 있어도 진입도로나 도로 조건이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도로 여건을 반드시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약 도로 여건이 여의치 않으면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도로 확장 등에 필요한 토지의 손실과 공사 비용 등을 감안해서 매입 금액의 경제성 분석을 따져보고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숲이 울창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는 피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나 임야도 등의 공부를 통해서 용도 지역과 지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토지의 형상, 즉 모양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 매우 중요합니다. 임야나 지방 토지는 공부상 기재된 용도나 이용 형량이 다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토지의 면적과 경계선이라든가 이용 실태 등을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임상이 좋거나 임목 본수다가 50% 이상으로 숲이 울창하거나 경사가 심한 경우에는 산지 전용 허가가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 또한 건축사무소 등의 자문을 꼭 받아보는 것도 실패를 줄이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원주택지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과의 교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알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친분을 쌓아두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대상 부지의 입지 여건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이 계속 개발되고 있거나 장래에 대규모의 관광단지라든가 택지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지역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도로가 신설되고 확장되고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동인구와 배후, 수요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요즘은 지방자치단체 단체별로 퇴직자들의 안정화 등을 위해서 타운하우스 형식으로 많이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주변이라면 미래 가치 또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많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메모할 내용은 메모한 후에 잘 활용하시면은 투자의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